한서진은 처음 보는 얼굴을 맞이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25년 동안 그녀가 완성한 직업적 미소였다. 친절하지만 거리감 있는 그녀는 손님의 소포를 받아들며 무게를 짐작했다. 오전 9시 30분, 하루의 12번째 손님이었다. 연인에게 보내는 선물인가 봐요. 한서진은 소포 위에 붉은 하트 스티커가 붙은 것을 보고 말했다. 23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수줍게 웃었다. 네,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군대에 있어서. 한서진은 창구, 유리 너머로 젊은 여성의 반짝이는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한때는 저렇게 누군가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특급으로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접수증을 건네며 한서진은 문득 이 소포가 어떤 감정과 함께 전달될지 상상했다. 수많은 소포와 편지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지만 정작 한서진에게 오는 편지는 청구서와 광고물 뿐이었다. 점심시간, 우체국 구내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다. 한서진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어젯밤 준비한 반찬들은 아침에 미리 꺼내놓아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서진 씨, 여기 같이 앉아요. 김미영 씨의 목소리에 한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초대에 응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그들 속에 끼면 어색하게 웃음만 지을 뿐 대화에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요. 오늘은 할 일이 좀 남아서 혼자 먹는 밥이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식당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도시락을 먹으며 한서진은 옆자리에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날의 뉴스를 훑어보는 척하며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오후 2시, 한서진의 창구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섰다. 사업가, 학생, 주부, 노인, 저마다의 사연을 담은 소포와 편지를 들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는 나름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편지 꼭 내일까지 배달되어야 해요. 중요한 서류가 들었거든요. 급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 말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특급 우편 접수증을 작성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사업상 중요한 계약서일 것이다. 그의 인생이 걸린 문서가 한서진의 손을 통과해 갔다. 밀린 청구서인데 이거 언제쯤 도착할까요? 주름진 손으로 봉투를 건네는 노인의 눈빛에 한서진은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문득 자신의 카드로 지불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우편 요금을 알려주었다. 내일이면 배달됩니다. 오후 5시, 창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한서진의 손을 거쳐 간 소포와 편지는 100건이 넘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다. 점심때 바른 립스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서진은 문득 자문했다. 누구를 위해 화장을 하는 걸까? 퇴근 시간, 한서진은 책상 위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선인장 한 개가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지만 한서진은 늘 마지막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사실은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텅 빈 아파트보다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체국이 더 위안이 되었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는 순간 한서진은 문득 자신의 우편함을 확인했다. 매일 하는 행동이었지만 늘 빈 우편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건네지만 내게 오는 건 단 한 통도 없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한서진은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우체통과 같았다. 다른 이들의 사연은 통과시키지만 정작 자신은 비어있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서진은 오랜만에 갈증을 느꼈다. 무언가에 목말라 하는 듯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가슴속에서 울렸다. 그것이 외로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한서진의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몰려왔다. 라디오에서는 오후부터 비 소식을 전했지만 그녀는 이미 공기 중에 번지는 습기를 느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전조. 우산을 챙기며 한서진은 무심코 거울을 바라봤다.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한 자신이 낯설었다. 우체국 창구에 앉은 한서진은 오전 내내 손님들의 소포와 편지를 접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다. 점점 더 검게 변해가는 하늘이 마치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요, 한씨. 동료의 말에 한서진은 화들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 바른 진한 립스틱 때문일까? 아니면 평소와 다른 분위기 때문일까? 그녀는 애써 웃음으로 넘겼다.
오후 3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우체국 천장을 두드렸다. 번쩍이는 번개 뒤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옥상에서 자갈을 쏟아붓는 것 같은 소음을 만들어냈다. 이런 비에 누가 오겠어. 한서진은 중얼거렸다. 비가 차창을 때려 세상이 흐릿하게 뒤틀려 보였다. 그 순간 우체국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 비에 흠뻑 젖은 그는 마치 물속에서 건져 올린 듯했다.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이 한서진의 시선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서진은 숨을 멈췄다. 낯선 남자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머리가 희끗한 것으로 보아 그의 나이는 50이 훌쩍 넘어 보였지만 세월의 흔적은 오히려 그에게 묘한 중후함을 더했다. 혹시 열렸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깊고 낮은 그 음색에 한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던가? 네. 도와드릴까요? 한서진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힘이 있어 보였다. 거친 듯 하면서도 섬세한 손. 한서진은 문득 그 손이 무엇을 하는 손일지 궁금해졌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남자는 접수대에 기대어 봉투를 내밀었다. 한서진이 봉투를 받는 순간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다. 감전된 듯한 느낌에 한서진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등기는 확인이 필요해서요. 한서진은 업무적으로 물었지만 그의 신원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다. 남자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한서진은 신분증의 이름을 확인했다. 오태건. 이름조차 단단하게 느껴졌다. 태건 씨, 여기 서명해 주세요. 한서진은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생각보다 친근하게 불러서 그녀 자신도 놀랐다. 오태건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오태건 씨가 아니라 태건 씨라고 부르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한서진은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다. 오태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부르세요. 편한 대로. 그가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한서진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은 뭔가를 오랫동안 만져온 사람의 것 같았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한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오태건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도자기를 만들어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죠. 아, 그래서 손이. 한서진은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더 붉어졌다. 오태건이 웃었다. 네. 흙을 만지다 보니 손이 이렇게 됐죠. 한서진은 서둘러 접수증을 작성했다. 평소라면 무심코 처리했을 일인데 그의 시선이 느껴져 손이 떨렸다. 폭우가 심하네요. 우산 없이 오셨어요? 한서진은 무심코 물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다. 사람들의 사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으니까. 오태건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그의 입술이 살짝 올라가자 눈가에 잔주름이 피어났다.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왔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질 줄은 몰랐죠.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오태건에게 건넸다. 조금이라도 닦으세요. 감기 들면 곤란하잖아요. 손수건을 건네자 오태건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진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런 친절은 그녀답지 않았다. 오태건은 손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볍게 닦았다. 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우아했다. 한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퇴근 시간이 언제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서진은 놀랐다. 6시요.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오태건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접이식 우산을 꺼냈다. 아직 포장된 새 우산이었다. 이거 나중에 돌려주세요. 한서진 씨. 오태건은 우산을 그녀에게 건넸다. 우산을 건네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친밀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서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오태건은 이미 우산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한서진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다음에 만날 때 돌려주면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오태건은 비를 맞으며 우체국을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서진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다가가 오태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그의 등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한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그가 일부러 우산을 두고 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초대장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을 시간이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제 만난 남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오태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런 나이에 무슨. 한서진은 자신을 타박하며 일어났다. 하지만 옷을 고르는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공들임이 묻어났다. 평소보다 더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오랜만에 귀걸이까지 착용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티가 나지 않을까. 우체국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한서진의 눈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훑었다. 혹시 오태건이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뿐이었다. 한씨, 웬일이야? 오늘 화장 좀 달라 보이네. 동료 직원의 말에 한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40살을 넘긴 후로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런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동료들이 미소를 주고받았다. 오전 내내 한서진은 창구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자꾸 시선이 흘렀다. 오태건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서진은 평소와 달리 혼자 식사하는 대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활기차게 웃고 대화에 참여하는 그녀의 모습에 동료들은 놀란 눈치였다. 한씨, 혹시 좋은 일 있어? 한서진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로 넘겼다. 자신의 마음을 들키기 싫었다. 나이 50이 넘어 갑자기 설레는 기분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스웠다. 오후 2시 우체국 분류실에서 직원이 한서진을 불렀다. 한서진 씨, 당신 앞으로 온 것 같은데.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한서진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고지서나 광고물뿐이었다. 그런데 이 봉투는 달랐다.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질감의 봉투였다. 한서진은 봉투를 뒤집어 보냈지만 발신인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2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작은 명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접힌 쪽지였다. 명함에는 오태건 도자기 공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한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쪽지를 펼쳐보았다. 우산을 돌려주러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공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도자기 만들기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태건. 한서진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필체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도자기를 빚는 그의 손이 떠올랐다. 초대장인가요? 옆 창구 직원의 말에 한서진은 황급히 쪽지를 접었다. 아니, 그냥 광고예요. 거짓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귀가 뜨거워졌다.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한서진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가야 할까? 그냥 무시해야 할까? 토요일이면 사흘 후였다. 나머지 근무 시간 내내 한서진은 집중하지 못했다. 손님들의 소포를 접수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태건의 공방을 상상하고 있었다. 흙냄새가 가득한 공간, 그의 거친 손이 도자기를 빚는 모습, 퇴근길. 한서진은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다. 오태건의 명함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싶었다. 골목을 돌아 찾아간 그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방이었다. 오태건 도자기 공방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도자기들이 진열된 모습이 보였다. 한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마음 한켠에서는 기대감과 설렘이, 다른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솟구쳤다. 집에 돌아온 한서진은 오태건의 봉투를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봉투 안에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한서진은 중얼거렸다. 오랜 시간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느낌. 그녀는 달력을 보며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을 세어보았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느끼는 기다림의 설렘이었다. 토요일 아침, 한서진은 6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도자기 공방에 가는 것이니 편한 옷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 차려입는 게 좋을까? 평소 옷 고르는데 3분 이상 걸린 적 없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결국 단정한 린넨 셔츠에 편안한 면바지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한서진은 자신을 다독였다. 그냥 우산 돌려주러 가는 거야. 긴장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20대 시절에도 이런 설렘은 없었던 것 같았다. 56세의 나이에 첫 데이트 같은 기분이라니. 집을 나서기 전 한서진은 오태건이 건넸던 우산을 꺼내 들었다. 그날 이후 비가 오지 않아 우산을 펼쳐볼 일이 없었다. 문득 궁금해진 그녀는 우산을 펼쳐보았다.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남색 우산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우산인데도 그가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보물처럼 느껴졌다. 버스를 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동안
한서진은 창밖을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생기 있게 보였다. 거리의 사람들, 가게들, 나무들까지도 마치 세상이 갑자기 컬러로 바뀐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한서진은 버스에서 내려 공방으로 향하는 길에 자문했다.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오태건의 도자기 공방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되어 있었다. 문 앞에 서서 한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오셨군요. 오태건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지난번과 달리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도 흙이 묻어 있었다. 도자기를 만들던 중이었나 보다. 우산 돌려드리러 왔어요. 한서진은 우산을 내밀었다. 그날 밤의 폭우가 무색하게 오늘은 완벽한 맑은 날이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오태건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공방 내부는 한서진의 상상보다 훨씬 넓고 밝았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벽면에는 다양한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찻잔, 접시, 화병 모두 소박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직접 만드신 작품. 한서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네, 모두 제 손으로 빚은 것들이에요. 오태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는 한서진을 작업대가 있는 공간으로 안내했다. 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이미 준비된 흙덩이들이 놓여 있었다. 혹시 정말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러 오셨나요? 오태건의 물음에 한서진은 잠시 당황했다. 사실 그녀는 우산을 돌려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갈 생각이었다. 망설이는 그녀를 보며 오태건이 웃었다. 준비해 놓았는데 함께 해보시겠어요? 처음이시라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중히 거절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모험을 선택했다. 앞치마 먼저 두르세요. 오태건은 깨끗한 앞치마를 건넸다. 한서진이 앞치마를 두르는 동안 그는 작업대 위에 흙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흙을 다루는 모습이 놀랍도록 우아했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한서진이 오태건 옆에 앉자 그는 흙덩이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먼저 흙을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한서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흙을 만졌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었다.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해온 그녀에게는 낯선 감각이었다.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흙과 친해지는 거예요. 오태건의 말에 한서진은 서투르게 흙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힘 조절이 어려웠고 흙은 그녀의 손에서 자꾸 모양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거예요. 오태건이 갑자기 한서진의 뒤에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한서진은 숨을 멈췄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오태건의 손이 한서진의 손을 이끌며 흙을 빚어나갔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느껴졌다. 한서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건 감각으로 하는 일이에요. 오태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한서진은 그의 손길에 자신을 맡겼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함께 흙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어느새 흙은 둥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서진은 자신이 만든 첫 작품을 바라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모양을 갖춘 작은 그릇이었다.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오태건의 칭찬에 한서진은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손은 흙으로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 씻으러 가실래요? 오태건이 세면대를 가리켰다. 한서진이 손을 씻는 동안 그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첫 작품을 기념해서 차 한잔 하시죠. 깨끗한 손으로 돌아온 한서진에게 오태건은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따라주었다. 향기로운 허브티였다. 한서진은 찻잔을 받아들고 그 따뜻함을 느꼈다. 이 찻잔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쓰는 모든 그릇은 직접 만들어요. 오태건은 자신의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들의 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한서진은 차를 마시며 찻잔의 곡선을 감상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이었다. 도자기가 참 매력적이네요. 한서진의 말에 오태건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사람과 비슷해요. 불에 구워져야 비로소 단단해지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태건은 항공정비사였던 과거, 우연히 도자기를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예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서진은 그의 열정에 이끌려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우체국에서 보낸 세월들, 편지와 소포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랐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한서진의 말에 오태건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도 오세요. 그릇을 구워서 보여드릴게요.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며 오태건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흙냄새가 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다. 한서진 씨, 늦게 알게 된 것들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오태건은 그녀의 손을 놓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서진의 마음속에는 흙의 감촉과 그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새로운 인생의 선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한서진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오태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첫 작품이 구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보시겠어요? 간단한 문자 한 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공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우체국 창구에서 일하는 내내 한서진은 토요일을 기다렸다. 손님들에게 건네는 미소가 더 밝아졌다는 것을 동료들도 눈치챘다. 한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연애하는 거 아냐? 농담 섞인 질문에 한서진은 당황해 얼굴을 붉혔다. 연애,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간지렸다. 56세의 나이에 연애라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설렘이었다. 토요일이 되자 한서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는 그녀의 키를 더 날씬해 보이게 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도 조금 더 공들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한서진은 놀랐다. 오랜만에 웃고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공방에 도착하자 오태건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태건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공방 한쪽에는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과 그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잔들이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그녀가 처음 만든 작은 그릇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릇 안에는 작은 꽃들이 담겨 있었다. 제 작품이 저렇게 예쁘게 변했네요. 한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흙덩이가 이제는 매끈한 도자기 그릇으로 변해 있었다. 아직 서툴러 보이는 곡선이었지만 그녀의 첫 작품이었다. 유약을 발라 구웠더니 이렇게 반짝이게 되었어요. 한서진 씨의 첫 작품, 기념으로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태건의 말에 한서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서툰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자, 앉으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어요. 오태건은 한서진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도자기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다. 와인이 유리잔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직접 만드신 와인인가요? 한서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네, 취미로 과일주를 담그곤 해요. 이건 블루베리와 허브를 넣어 만든 와인이에요. 혀 끝에 약간의 단맛이 느껴질 거예요. 오태건은 자신의 잔을 들어 한서진의 잔과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다. 한서진 씨의 첫 작품을 축하하며 한서진은 조심스럽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그녀였지만 이 와인은 마치 과일 주스처럼 부드럽게 넘어갔다. 맛있네요.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오태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일을 고르는 법, 발효 과정, 숙성 시간까지. 그의 이야기에 한서진은 점점 빠져들었다. 도자기처럼 와인을 만드는 것도 인내와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다. 와인을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서로의 어린 시절, 좋아하는 음악, 읽었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 한서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즐거움을 느꼈다. 한서진 씨는 편지를 많이 전달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나요? 오태건의 질문에 한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24살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매일 같이 한 노인이 멀리 사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야기. 그 노인은 3년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후로 편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한서진의 이야기에 오태건은 깊이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항공정비사로 일하던 시절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가 어떻게 도자기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는지.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창밖으로 석양이 공방 안으로 붉은 빛을 들이웠다. 와인잔에 반사된 빛이 테이블 위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다. 한서진은 문득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깨달았다. 벽시계를 보니
이미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태건도 함께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집어들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한서진 씨의 첫 작품 상자 안에는 그녀가 만든 도자기 그릇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한서진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오태건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다음 주에 바다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가실래요? 조개 껍데기로 도자기를 장식하는 기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한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공방을 벗어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다. 생각해 볼게요. 한서진은 애매한 대답을 남겼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미 대답을 담고 있었다. 바다 여행은 한서진의 예상과 달리 하루가 아닌 이틀짜리 여정이 되었다. 오태건이 해안가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는 말에 한서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방은 따로예요?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오태건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한서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조개를 줍고 오태건에게서 도자기에 조개 파편을 붙이는 기술을 배우고 해변가 작은 식당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순간들이 쌓여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인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해변을 거닐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간간히 채웠다. 오태건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한서진의 손을 잡았다. 한서진 씨, 사실 저 우연히 우체국에 간 게 아니었어요. 한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년 전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일하는 당신을 봐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지를 보내러 가면서 오태건의 고백에 한서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몰랐던 사이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그날 비가 와서 우산을 두고 간 것도 사실은 다시 만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오태건의 솔직한 고백에 한서진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56세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다니. 그녀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웃으시네요. 너무 뻔했나요? 오태건이 멋쩍게 웃자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요. 해변에서의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어깨가 스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시간, 한서진은 자신의 방 앞에서 오태건과 마주섰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한 그의 표정. 오늘 즐거웠어요. 좋은 밤 되세요.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오태건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혹시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방에서요. 단순한 제안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였을까? 한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다. 오태건의 방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는 작은 전기 포트로 물을 끓이며 한서진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그곳은 의자가 아닌 침대였다.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앉은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오태건이 건넨 차를 받아들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이런 순간을 기대해 본 적이 있었을까?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서진이 말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시도였다. 오태건은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손 하나 놓을 수 있을 만한 그 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한서진 씨, 오태건이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깊고 따뜻한 눈동자. 그녀는 잠시 그 눈에 빠져들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오태건의 손이 한서진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의 숨결. 그러나 그 순간 한서진의 머릿속에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4,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가까웠던 시간. 그리고 그 후로 닫아버린 마음의 문. 잠깐만요. 한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오태건은 즉시 물러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한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지 설명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누군가와의 친밀함은 낯설고 두려운 영역이었다. 오태건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의 말에 한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태건은 그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겼다. 그냥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원한다면 여기서 함께 잘 수도 있고요. 그냥 잠만요. 오태건의 제안에 한서진은 웃음을 지었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서진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별이 참 예쁘네요.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오태건이 가리켰다. 한서진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바다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 별이고 어떤 게 바다의 비친 빛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서진의 말에 오태건이 웃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작은 접촉에도 한서진은 떨림을 느꼈다. 저는 한서진 씨가 처음 우체국에서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의 속삭임에 한서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저도요. 그녀의 작은 고백이었다. 오태건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찾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한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24, 약혼자의 배신으로 닫아버린 그녀의 마음, 그리고 혼자 보낸 긴 세월. 오태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결혼, 그리고 아내와의 사별, 10년 동안 혼자서 견뎌온 시간, 우리 둘 다 꽤 오래 혼자였네요. 오태건의 말에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같은 외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한서진은 오태건의 어깨에 기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오태건은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아침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아침 보러 가실래요? 오태건이 손을 내밀었다. 한서진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 비록 그들 사이에 육체적인 친밀함은 없었지만 그 밤은 그녀에게 어떤 밤보다 소중했다. 그것은 마음의 친밀함, 영혼의 교감이었다. 바다에서의 이틀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감정의 물결에 그녀는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지? 한서진은 집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거울 속 여자는 분명 달라졌다. 눈빛이 반짝이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오히려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다. 오태건의 전화가 왔을 때 한서진은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짧게 답하거나 아예 답장을 미뤘다.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며 그의 만남 요청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동안 한서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혹시 오태건이 우편물을 보내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번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씨,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연애 문제야? 동료의 질문에 한서진은 힘없이 웃었다. 연애, 그 단어가 그녀에게는 너무 무거웠다.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는 것은 너무 큰 변화였다. 토요일 아침, 한서진은 용기를 내어 오태건의 공방으로 향했다.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오태건이 젊은 여성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한서진은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나는 뭐지? 이 나이에 어린애처럼 질투하다니. 자신이 우스워진 그녀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 후로 한서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오태건을 피했다. 그의 전화는 모두 부재중으로 돌리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한서진 씨, 손님 찾아왔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동료가 창구로 다가왔다. 한서진이 고개를 들자 거기 오태건이 서 있었다. 우산을 들고 안녕하세요. 한서진 씨. 오태건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다. 한서진은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녀는 우체국 창구 뒤에 있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를 건넨 한서진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태건의 요청에 한서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시간이 6시예요. 오태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는 우체국을 나갔다. 한서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퇴근 시간까지 남은 2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한서진은 가방을 챙겼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며 먼저 퇴근했다. 모두가 오태건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다. 우체국 문을 나서자 오태건이 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는데도 내 우산 돌려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오태건의 말에 한서진은 놀랐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는 다시 우산을 구실로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그걸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거예요?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다. 오태건은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요, 사실은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솔직한 그의 말에 한서진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바다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오태건의 질문에 한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복잡한 감정을.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말에 오태건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한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째서 이토록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피하려 했을까? 공방에서 봤어요. 젊은 여자분과 함께. 한서진은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오태건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분은 제 조카예요. 결혼 선물로 줄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죠. 한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어리석은 오해가 부끄러웠다. 미안해요. 오태건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한서진의 손을 잡은 채 물었다. 한서진 씨, 저와 함께 걸을래요? 아니면 도망치실 건가요? 그 질문에 한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태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오태건이 들고 있던 우산은 어느새 그의 옆구리에 끼워져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맑은 하늘 아래 그 우산은 그들의 인연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참, 이거. 오태건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도자기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한서진이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펜던트였다. 바다의 추억이에요. 한서진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가슴에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토요일, 한서진은 오태건의 공방으로 향했다.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지 한 달.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있었다. 공방 문을 열자 익숙한 흙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다. 작업대 위에는 평소보다 큰 도자기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오태건은 그 앞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태건의 미소에 한서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오늘은 무얼 만들 계획이에요? 한서진이 묻자 오태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서진 씨가 직접 만든 첫 항아리를 완성할 거예요. 한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작업대 위의 항아리는 그녀가 지난주에 시작했던 초보자가 만들기에는 꽤 큰 크기였지만 오태건의 도움으로 그녀는 항아리의 기본 형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벌써 구워진 거예요? 네. 어제 가마에서 꺼냈어요. 이제 마지막 장식만 남았죠. 오태건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작업대로 안내했다. 항아리는 연한 하늘색 유약이 발라져 있었고 표면은 매끄럽게 빛났다. 그녀의 첫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 제가 만든 거 맞나요? 너무 예쁘잖아요. 오태건은 그녀의 놀란 표정에 웃음 지었다. 한서진 씨의 손길이 담긴 작품이 마지막으로 뚜껑을 만들어 완성해볼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항아리의 뚜껑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태건의 손이 한서진의 손 위에 올라왔다. 이제 그 접촉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이제 흙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오태건의 안내에 따라 한서진은 조심스럽게 뚜껑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손을 이끌며 함께 움직였다. 그들의 호흡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한서진 씨, 오태건이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의 눈빛에 빠져들었다. 이 항아리는 특별해요. 한서진 씨만 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한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오태건은 미소를 지으며 뚜껑 작업을 마쳤다. 잠시 기다리세요. 뚜껑이 마르는 동안 차 한잔 할까요? 작업실 한쪽에서 오태건은 차를 준비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서진은 문득 생각했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던 그녀에게 오태건은 햇살처럼 따스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여기 있어요.
오태건이 건넨 찻잔에서 향긋한 허브향이 올라왔다. 한서진은 차를 마시며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면에 진열된 도자기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그녀의 이곳은 이제 그녀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뚜껑이 어느 정도 말랐을 것 같네요. 이제 비밀을 확인해 볼까요? 오태건의 말에 한서진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항아리 앞으로 돌아왔다. 한서진 씨가 뚜껑을 열어보세요. 한서진은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뚜껑을 들어올렸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작은 반지가 놓여 있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였다. 이건 말을 잇지 못하는 한서진을 바라보며 오태건이 항아리 속 반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한서진 씨, 우리 함께 하실래요? 이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우스울 수도 있지만 오태건의 말에 한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할게요. 오태건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첫 키스였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한서진은 눈을 감았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들의 키스는 서투르고 조심스러웠지만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키스를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한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56세, 그녀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항아리처럼 우리의 사랑도 단단하게 구워질 거예요. 오태건의 말에 한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담긴 특별한 보물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방을 나섰다. 가을 노을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한서진은 생각했다. 우체국 창구에서 평생을 보낼 줄 알았던 그녀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이야.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한서진의 제안에 오태건은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서로를 향한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도자기처럼 그들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빚어져 가고 있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함께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